자,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노후는 말할 것도 없고 다 큰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는 불로소득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자산소득이라는 단어로 살짝 포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산소득이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누구나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까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를 잘 이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불로소득이든 자산소득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일해서 버는 것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해서 버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인데, 그것은 뭐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까먹지 않고 불로소득처럼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다 커버합니다. 자,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주식 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을 강하게 눌렸던 것은 첫 번째는 반도체 피크아웃 때문이죠. 예컨대 AI 산업에 투자하느라고 필수적인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퍼부었던 글로벌 기술 기업들, 심지어 천문학적인 채권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했으면 돈을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즉 수익 회수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까지 맞물리면서 몇 달 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계속 강하게 눌려왔죠. 그런데 지난 7월 말부터 공개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죠. 빅테크 기업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들의 AI 투자 수익 성과가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바로미터이기도 한데 하이힐드 회사채 스프레드입니다. 자, 이 하이힐드 회사채 스프레드가 뭐냐면 아주 위험한, 저 국공채가 아닙니다. 기업들, 일반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거든요. 이 가운데서 부도 위험이 높은,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정커본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험이 높은 하이힐드 회사채 정커본드 수익률과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수익률의 차이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상승하면 거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 왜냐하면 부도 가능성이 높은 하이힐드 채권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아주 줄어들면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즉 이자를 더 비싸게 써야겠죠. 반대로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면서 국채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4월달 트럼프의 미국 해방선언 할 때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요 4.61까지 튀어 올랐고, 그 다음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5.36%까지 뛰어 올랐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무려 10.87%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이힐드 회사채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호합니다. 즉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험하지 않다. 자, 이 뜻입니다. 자, 물론 금리 인상 이슈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컨대 금리를 인상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에 대해 할 이자가 많아지고 그것이 수익을 나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악재지요. 다른 IT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 그런데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트럼프가 뽑은 미국의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늦춰보려는 콜라보가 성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 물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봐야겠지만 시장 예측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3.4% 지난해 동월 대비. 자, 그리고 지난달 대비는 0.1% 정도. 특별히 뭐 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까봐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자 시장 환경은 좋습니다. 그리고 설령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당장의 영향은 있겠지만 조금은 길게 보면 AI 생산성이 그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만회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즉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은 사실상 별 영향 없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자,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포지수도 아주 양호합니다. 오히려 탐욕지수는 상승하면서 투자하기에 좋은 시절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 탐욕지수는 참고로 수치가 낮을수록 공포, 높으면 탐욕인데 1에서 100 사이에서 45에서 54 정도를 중립, 55에서 74 정도를 탐욕인데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보면 64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것은 적절한 탐욕 수준. 시장이 지금 괜찮다라는 거죠. 공포 지수도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 공포 지수는 보통 10에서 50 사이에서 대체로 움직입니다. 20 이하일 때는 안정, 30 이상일 때는 불안한 시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15.44 정도 찍혀 나오는 숫자가 그러니까 매우 안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공포지수도 공포 탐욕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지난 2020년 때는 공포지수가 엄청 치솟았고 또 러우 전쟁 때나 지난해 트럼프의 해방선언 때도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불안해 보이지만 냉정하게 시장은 괜찮다. 오히려 투자하기에 좋은 시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짓눌렸던 것은 지금 그리고 최소한 내년까지의 반도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나쁜 경우의 수들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대만의 TSMC든 미국의 마이크론이든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주식시장 볼까요? 한국 주식시장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반도체 피크아웃이나 금리 인상, 미국 이란 전쟁 등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주식시장의 혼란. 자, 예컨대 6월 19일 날 코스피가 장중 9,385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반도 안 되는 사이, 구체적으로는 7월 29일 날 장중 5,262를 찍었습니다. 자, 고점 대비 무려 43.9%가 폭락했습니다. 1997년 IMF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업일 기준으로 단 27거래일 만에 그렇게 폭락하는 국가는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거의 중국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따라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같은 극심한 혼란이 생겼습니까? 다 아시죠?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33%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 종목 3개 가운데 하나가 레버리지였다는 거죠. 당연히 변동성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피크아웃이나 금리 인상, 이란 전쟁이 아니라 시장의 극심한 혼란 때문이었다는 것. 그 결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 종목을 레버리지는요, 고점 대비 무려 80%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과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면서 투매하다시피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8월 달부터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7월 30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증거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한 영향인데, 예를 들어 보면 그 전날 7월 30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금액이 12조 원이 넘었는데 8월 10일 엊그제 월요일 날 기준 5천억입니다. 무려 96%가 급감, 4%가 남았다. 엄청난 변화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주식도 이제부터 오를까? 자, 골드만삭스는요, 한국의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5.1배 불과하다. 사상 최저다. 그래서 코스피 목표 12,000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실제로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던 식용 융자 잔액도요, 8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28조 넘게 올라서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블룸버그 등에서 한국 코스피와 반도체가 바닥이라는 보고서도 발표됐죠.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단순히 PER이 싸다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도 말이었죠. 삼성전자 그때 당시 PER이 6배, 매우 쌌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0%나 폭락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정말 바닥인지 아닌지, 예컨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끝물인지 아닌지 반도체 실적을 꼼꼼하게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근 2차 전지도 반등하고 방산이나 주주 환원과 관련된 고배당주들도 주목은 받지만 반도체만큼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즉 극단적으로 반도체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반도체 매출이 폭증한 것은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AI발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 개당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자, 오죽하면 천하의 애플이 옛날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품질 수준의 중국 반도체 회사 장신 테크놀로지스에 고개를 숙이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과 같은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바꿔 말하면 그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끝이거든요. 자, 반도체는 빵 공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을 늘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힘들고 후내년 2028년부터 눈에 띄는 공급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2030년까지를 예측합니다. 병목 현상이 풀리는 것을. 즉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가격 폭등은 내년이 피크일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실물시장보다 늦으면 6개월, 빠르면 무려 12개월을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찍었던 고점, 코스피 고점 9385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라진 시장 환경이 있습니다. 5년 장기 계약 요즘 많이 나오죠. 그것도 1년 단위로 계속 자동 롤링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JP모건이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을 2028년까지 70에서 80%로 전망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1년 단위로 자동 롤링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가격으로 평생에 연장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도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져도 물량이 많아지니 매출과 영업이익은 유지될 것이다. 다만 공급 증가 속도하고 가격 하락 속도를 잘 봐야 한다. 예컨대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르면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죠. 사실은 그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꺾어지는 시기는 결국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보면 그 시점도 역시 내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식시장은 실물시장보다 6개월, 12개월 선행한다 앞서 말씀드렸죠. 물론 중요한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와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투자는 심리거든요. 한번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공포가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령 지금이 바닥이라 해도 지난 고점을 회복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반드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개인 순매수가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냐면 지수 7,500 이상이거든요. 자, 그때 들어온 돈이 무려 73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워낙에 순식간에 폭락하다 보니까 미처 빠져나올 사이도 없이 모두들 하다가 물려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즉, 본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코스피가 여기서 올라가도 상당하게 매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자, 8월 10일 날 코스피 종가가 6,3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 20% 이상 35%까지 상승해야 그때 그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을 회복할 수 있는데, 자,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 같은 매도 물량을 받아내려면 외국인이죠. 자, 외국인 순 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거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결국은 오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은 반도체지만 반도체가 목적은 아니죠. 자, 지금 세상은 아시다시피 AI로 달려가고 있고 반도체는 단지 AI 고속도로를 까는 데 필요한 시멘트 정도에 불과하다. 즉 지금은 다음 세상으로 달려가는 과도기에 불과하다. 자,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는 지금의 반도체 산업을 잘 활용해서 AI 산업으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투자는 미국 중심. 한국은 그때그때 적정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는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이힐드 해사제 스프레드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4%를 돌파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자, 그 구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은 바꿀 수 없다. 그 같은 진리는 지난 자본주의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 내가 절벽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물론 그런 때가 반드시 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다. 즉 하이힐드 해사제 스프레드가 매우 좋다. 아직은 아니다. 자, 가장 위험하신 분들은요. 어떤 분이냐면 돈을 관리할 때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 폭락할 때를 기다리다가 주구장창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상 폭락이 와도 절대 못 삽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습관이 되어야 투자할 수 있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높은 변동성은 당연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여도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나의 투자 성향, 투자 기간, 특히 중요한 여윳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여윳돈. 자, 그래서 적금식도 괜찮고 배당 안정형 등 목돈형이면 그 다음에 뭐 성장형 등 전체적으로는 타입별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투자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제목이 뭐였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불로소득의 시대다. 자, 이것을 자산소득으로 살짝 화장했습니다만, 자, 그거죠. 특히 다 큰 자녀들, 앞으로 자녀들의 시대에는 투자가 정말 중요하죠. 자, 투자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 것. 그 정신과 습관을 부모인 우리가 자녀 세대로 이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자, 그것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포함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